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을 소모한 일 대부분이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헛된 일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짜 일은 마음을 맑히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리즈는 인생을 괴롭히는 헛된 4가지 행위를 돌아보고 그로부터 벗어나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전합니다. 1편.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정민 씨는 늘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면 마음이 흔들렸고 동료가 승진하면 괜히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그 마음의 무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을 시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정민 씨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비교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내일은 TV 속 인물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삶 속에서 헤매다 보면 정작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정민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가벼웠고 사람들과의 밥 한 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문을 닫고 감사는 그 문을 엽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이미 충분한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평안한 삶의 비밀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자랍니다. 정민 씨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과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자 삶이 단단해졌고 타인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수행의 길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는 길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지는 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은 누구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남의 그림자를 좇느라 내 빛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 마음을 거두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2편.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은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정민 씨는 오랜 시간 비교의 습관에서 벗어나며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직장 상사를 미워했습니다. 그 상사가 내뱉은 말 한마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그 상사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마음속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민 씨는 그 사람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불 속에 있는 자와 같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지만 먼저 나를 태웁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는 나의 심장을 태우고 나의 복을 태워버립니다. 그 불이 꺼질 때쯤이면 이미 내 안의 평화는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정민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가?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지금의 행복은 멀어집니다. 어느 날 정민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향내가 은은했고 스님은 조용히 법문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주인은 그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정민 씨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 씨는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상사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을 되찾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수행입니다. 정민 씨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늘 거칠고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풀어주자 세상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혔구나. 그동안 자신이 품은 분노가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의 인연으로 하나의 경험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미움의 불을 꺼뜨리는 가장 큰 물입니다. 정민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미움은 병의 뿌리요, 용서는 약입니다. 그 약을 매일 조금씩 복용할 때 마음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이미 끝난 일에 계속 분노를 쏟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상대에게 닿지 않고 오직 나를 태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미움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피어나고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정민 씨는 이제 자신에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미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3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일은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민 씨는 미움을 내려놓으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후회라는 그림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그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스스로를 자꾸 책망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을 붙잡은 채 현재의 자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로 끌어오는 마음입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후회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민 씨는 어느 날 사찰의 작은 강의실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빛도 잃게 됩니다. 그 말은 정민 씨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명상 중에
그는 자신이 후회하는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말실수, 그때의 선택, 그때의 행동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부족했지만 배워가고 있었음을. 누구나 실수 속에서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후회는 그 배움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막일 뿐입니다. 며칠 뒤 정민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힘들었던 시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때의 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나를 비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행은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민 씨는 조금씩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수조차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의 문이다. 그 말의 뜻은 과거를 끌어안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지금은 새롭게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은 늘 어제에 머물게 됩니다. 정민 씨는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나로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되풀이할수록 마음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놓는 순간 미래는 바뀝니다. 이해와 수용, 자비의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정민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장면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고 표정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후회를 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달라지고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정민 씨는 그렇게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4편. 인정받으려 애쓰는 일은 진짜 나를 잃는 길입니다. 정민 씨는 후회를 내려놓으며 한결 가벼워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엔 미묘한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이름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릴 때도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뻤지만 무심한 반응엔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남의 평가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좋아하던 선배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하는 일의 기준이 남의 시선이라면 언제까지나 내 마음은 불안할 거야. 사람의 인정은 늘 변하고 그걸 좇으면 자신을 잃게 되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동안 자신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이는 스스로를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진리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사는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오늘은 칭찬에 들뜨고 내일은 비난에 무너집니다. 그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남보다 나아 보이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했고 무시당하면 분노했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SNS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짧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 글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의 반응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보다 평화를, 경쟁보다 안정감을 추구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 세상도 바로 보인다. 정민 씨는 그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평화로웠습니다.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너 참 달라졌어. 얼굴이 한결 편해졌더라.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자유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결정됩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난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자신이 서 있습니다. 정민 씨는 오늘도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던 그 길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일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미움, 후회와 인정욕은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림으로써 얻고 비움으로써 채운다. 이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 가지며 덜 집착하며 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비교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움을 버리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후회를 놓으면 오늘이 새로워집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그제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헛된 일에 마음을 쏟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고통도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한 수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요하게,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만 힘들어해도 된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오늘 그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의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집착을 버린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